잡혔나요? 자,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 저번 주에 배웠을 때의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뭘 배웠냐면 원의 넓이를 배우는 공식, 원주를 배우는 공식에 대해서 배웠었거든. 그래서 그걸 일단 먼저 그때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중학교 때 나오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일 처음 배웠던 거는 원이었어. 원이라는 걸 배웠었고, 이 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이 원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했죠? 원의 중심이라고 한다고 했어.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원의 중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 배웠을 때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을 이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냐면 O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를 그어준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준 선, 얘를 뭐라고 한다 했죠?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반지름이라는 거를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영어로 소문자 R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반지름이라는 건 소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서 뭘 배웠었냐면 원주라는 걸 배웠어. 원주가 뭐죠? 원주라는 거는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우리는 원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이 원을 싸고 있는 이 원을 채우고 있는 이만큼 채우고 있는 건 우리가 넓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공식을 배웠었어. 어떤 공식을 배웠었냐면 원주를 배우는 공식, 원주. 그래, 초등학교 때는 원주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14 뭐뭐뭐뭐 이렇게 외웠던 것들. 근데 우리는 거의 3.14 정도까지만 외웠었죠. 그리고 나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 왜냐면은 지름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2개 있으면 그게 지름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일단 들으세요. 일단 먼저 풀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라는 거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또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지 않아. 한글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부터 얘네들을 문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예요. 내려놔. 왜 이렇게 자꾸 맨날 너 뭘 만지고 있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반지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R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리고 이제부터 우린 3.14, 159, 이런 점점점점 이런 원주율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파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파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고 얘네들. 이렇게 써있다면 얘는 파이, 얘는 3.14, 159, 점점점점점인데 얘네들을 우리는 너무 얘를 계산하기 귀찮고 복잡하고 얘는 너무 큰 수니까 얘네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파이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서 지금 3.14, 159, 점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었던 숫자 있잖아?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다음 연도, 내년이 되면 얘네들을 무한소수라고 할 거야. 무한소수라는 말을 이제 내년에 배우게 될 건데 한번 일단 들어놓으면 좋겠죠. 우리 무한대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 무한대라는 거는 끝없는 수. 끝없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쟤네들은 3.14하고도 뒤에가 계속 좀 어떤 수가 계속 있는 거야. 끝까지 계속 지금 끊어지지 않고 어디선가 딱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있는 수니까 우린 얘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수다. 무한대다 해가지고 무한소수란 걸 얘기를 할 거고, 그건 지금 몰라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무한소수란 걸 배웠을 때 그때의 대표적인 예시가 파이니까 그때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원주율이라는 거는 파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주라는 거를, 원주의 공식을 지름 곱하기 원주율 또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부터는 이 원주에 대한 식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여기 2 곱하기 R을 하면 R이라는 거는 반지름이었으니까 반지름한테 2를 곱했으니까 얘는 지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지름한테 파이라는 원주율을 지금 곱해가지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던 우리는 이렇게 2파이R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근데 왜 얘를 이렇게 이 순서로 써주냐라고 했다면, 우리가
1차 방정식 배울 때 1차식 같은 거 배울 때 어떻게 썼냐면 만약에 우리가 4 곱하기 x라는 애가 있어. 그럼 4 곱하기 x라는 건 우리는 x4라고 써? 4x라고 써? 4x라고 쓰지. 숫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문자를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2 그리고 파이, 이 파이는 사실 3.14 뭐뭐뭐인 거잖아. 얘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야. 숫자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 준 것 뿐인 거야. 그럼 2 곱하기 숫자 곱하기 마지막에 r 문자인 거니까 우리가 순서를 2파이 r, 이 r이었던 문자를 제일 마지막에 써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얘네들의 지금 이 식, 만약에 원주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주를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용어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원주를 2파이 r, 이 2파이 r 뜻이 지름 곱하기 원줄이다,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줄이다 라는 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라는 거는 2파이 r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원주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L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얘는 L을 뜻해요. 저희가 지금 쓴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영어를 문자를 쓰다 보면은 그냥 L이라는 걸 우리가 소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주자, 원래는. 만약에 영어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근데 저 L을 수학에서 봤을 때는 이게 L인지 1인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L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Q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문자 Q도 쓰면은 사실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쓰다 보면은 헷갈리잖아요. Q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Q를 쓸 때 이렇게 쓰는 쌤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소문자 G가 아니에요. Q예요. G는 이렇게 쓰는 거고 Q는 이렇게 쓰는 쌤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어떤 쌤들이 이렇게 쓴 글자가 있다, 우리 Q라는 거를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거 Q라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문자랑 영어랑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쓰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또 써주면은 우리 원주라는 거는 L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L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2파이 r,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인데 우리가 이제는 곱하기 생략하니까 2파이 r이다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주의 공식이 뭐야? 라고 하면은 2파이 r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원주에 대한 식을 얘기했었고, 원주라는 거는 원의 둘레를 말한다고 했었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또 뭐도 배웠었냐면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도 배웠었어. 넓이도 한번 볼게요. 우리 원의 넓이 공식 어떻게 구했죠? 그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때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반지름 곱하기 3.14인 원주율,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우리가 공식을 구했었어요. 원의 넓이를.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얘네들을 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반지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R. 반지름 대신에 R. 원주율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파이. 그럼 얘는 R 곱하기 파이네. 근데 우리는 얘네들 이제 앞으로 생략해 줄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거듭제곱이란 걸 배웠었어.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걔네들을 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였어요. R 곱하기 R, R을 2번 곱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를 R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 R 제곱한데 파이를 곱한데, 그럼 얘 우리 쓸 때 R 제곱 파이 라고 쓰면 될까요? 아니,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얘는 우리가 파이 R 제곱. 왜냐면 우리가 숫자를 먼저 쓰고 문자를 쓴다 했기 때문에 숫자를 의미하는 파이를 먼저 써주고 R제곱을 뒤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의 넓이에 대한 공식이고, 원의 넓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아까는 원주를 L이라고 표현했다면 이런 넓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S로, 대문자 S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S는 파이 R제곱. 이거를 하나하나 뭐 S가 뭘 의미한다 라는 거는 외워놓으면 좋아요.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하나, 막 무조건 S가 넓이고 무조건 R이 반지름을 뜻하고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마다. 문제에서 뭐 반지름을 A라고 놓을 때 라고 했다면 그때는 파이 A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고, 문제에서 만약에 반지름을 나는 뭐에서 L이라고 놓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L을 반지름 뜻하는 걸 수도 있고,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잘 보고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주율 3.14, 159, 점점점점 이런 그 원주율을 우리는 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왔던 그 공식을 원주는 L은 2파이 R,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 다음에 S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해서 구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공식을 그저 문자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A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6파이를 이용해서 구하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래 초등학교 때 여기 단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반지름 길이가 4cm였다고 쳐. 그럼 걔는 4 곱하기 4 곱하기 3.14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계산하다가 세 자리 두 자리 곱하기를 하다가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렇게 초등학교 때의 목적은 너네들이 연산력을 키워가지고 계산력을 높이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초등학교 때의 목적이야. 중학교 때의 목적이라면 너네가 이제 이미 그런 것들 계산력은 이미 다 때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문자를 이용해서 너네가 그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세 자리 두 자리 곱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반지름 길이가 6cm의 원의 둘레랑 우리 원의 둘레 L은 2파이 R이라고 했었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얘네들 L을 원의 둘레를 구하라고 한다면 L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R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는 6을 의미했죠. 그럼 얘는 계산하니까 12파이. 12 곱하기 3.14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야. 지금 얘는 우리가 문자로 그냥 파이가 원주를 뜻하는 거니까 12파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넓이 공식은 S는 파이 R제곱이 공식이었고, 그럼 R제곱, 여기서 지금 R이 몇이었어? 여기 R이 몇이에요? 여기서는 R이 반지름이 6cm라고 했으니까 얘는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럼 6 곱하기 6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다.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얘는 36파이라고. 이렇게 쓰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에서 하는 이 원의 넓이랑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3.14를 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학교부터는 이제 우리는 파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파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원주율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다 쓰셨죠? 자, 다음 문제는 쉬우니까 각각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2번 같은 문제들. 사실 이제 여기 문제에서 여기 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 이런 그림들이 막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그 원의 넓이 그 공식 하면서 이 문제들이 나왔긴 했지만 그때도 결국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거거든. 얘네들을 뭐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의 뭐 아이디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다. 여기서 지금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어. 둘레라는 거는 어떤 도형이 있을 때에 테두리들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 도형들의 테두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먼저 둘레부터 구한다고 해볼게. 둘레를 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얘네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얘가 지금 있네. 일단 내가 여기를 지금 그리고 싶어서 얘를 이렇게 따라 그렸어.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림 그렸네. 그림을 못 그려. 그림이 별로긴 하지만 나도 미술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얘네들 둘레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도형의 테두리들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거고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거고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일단은 얘 제일 큰데 얘부터 먼저 구한다고 해볼게요. 얘 우리 지금 원주 구하는 건데 얘는 지금 봤을 때 얘 원이야? 이만큼이? 아니야, 얘는 반원이야. 그럼 우리는 이 큰 원의 원주를 구해주고 걔를 반띵해주면 그러면은 여기 반원에 여기 호의 부분을 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 제일 큰 거, 제일 큰 원의 지름은 지금 몇이야? 12파이야. 근데 12파인 10인데 얘네들의 반띵이니까 얘만 구하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6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 나는 여기가 필요해. 얘가 필요해. 얘는 지금 이 정도만한 이 원인데 이 정도만한 원의 원주는 우리가
얘네 지름 곱하기 원줄이니까 6파이야. 근데 반띵하니까 얘만큼은 3파이. 그럼 이제 여기도 얘도 구해준 얘는 이만큼인 원인데 거기에서의 반만큼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파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레에서는 원의 둘레를 구할 땐 얘네들 이 전체를 다 더해줘야 돼요. 둘레라는 건 겉에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다 만들어져서 걔네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둘레를 구할 땐 얘네들 다 더해가지고 12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넓이를 구해볼 거야. 넓이를 구할 때는 넓이는 자, 내가 지금 얘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배우진 않았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갖고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있는 원이랑 여기 있는 원이랑 여기 있는 원이랑 얘네들은 지금 둘 다 지름이 똑같아. 그럼 지름이 똑같은 이 두 원은 합동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반원인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는 여기 반원인 얘를 여기다가 똑 떼가지고 여기로 다시 붙여주면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 똑 떼서 여기다 붙여주면은 똑같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합동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네들을 갖고서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이 반원을 얘한테 똑 떼서 얘한테 붙여줘가지고 여기 있던 걸 똑 떼서 일로 붙여줘가지고 우리가 얘를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얘는 이제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얘의 반원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는 지금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반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원의 넓이 공식은 일단 파이 r 제곱. 그럼 얘는 넓이는 원래는 파이 곱하기 얘네들 지금 반지름이 6이니까 6 곱하기 6인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반원만큼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나누기 2를 하던 곱하기 2분의 1을 하건 똑같은 뜻이니까요. 그럼 얘는 그때 18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 갖고서 뭐 여기 반원 구하고 얘 구하고 이만큼 또 빼주고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그냥 얘네들 하나하나 구분해서 여기 반원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서 얘 빼주고 해줘도 괜찮지만 우리는 빨리 푸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랑 얘네들은 합동이니까 여기 있는 걸 쏙 떼가지고 우리는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반원 구할 때 다들 많이 까먹는 게 2분의 1 하는 거, 나누기 하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반원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원 같은 경우는 이미 배웠던 거고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부채꼴을 배울 겁니다. 이 부채꼴부터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채꼴에 대한 지금 호의 길이와 넓이를 배울 건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을 때 뭘 배웠었냐면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그거 일단 그 애를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 문제 풀 수 있어서 한 번만 정리 좀 할게요. 우리 부채꼴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에 어떤 거랑 어떤 거가 정비됐죠? 부채꼴의 중심각의 호와 어떤 거? 넓이. 현은 우리 정비를 하지 않았어요. 현은 배려하지 않아요. 부채꼴의 중심각에서 이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여기 있는 호의 길이랑 이 넓이가 정비를 했었어요. 또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집중하세요.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얘는 지금 원이 있었을 때 내가 원을 이렇게 뭐 자등분 했다고 쳐. 그 자등분 했을 때 여기 이만큼 이 하나만큼은 몇 도야 원래? 90도야. 근데 90도였을 때 얘의 호의 길이가 집중 좀 해. 호의 길이가 지금 여기 1cm라고 해볼게요. 90도였을 때 호의 길이가 1cm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지금 중심각이 몇 도야? 180도일 때. 그럼 이때의 호의 길이 몇 cm가 되는 거야? 2cm가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얘가 90도일 때 1cm라 했으니까 얘를 2배 한 거니까 180도일 때는 2cm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번에는 4배 했어. 그럼 4배 했을 때는 얘는 360도가 되는 거고 그때 여기에 호의 길이는 4cm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부채꼴에서의 얘네들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를 했었고
넓이 또한 내가 여기 지금 90도일 때는 이만큼인데 2배 했으면은 당연히 얘가 지금 2배 되는 거니까 넓이도 2배가 되는 거겠죠? 4배 했으면 당연히 넓이도 이게 똑같은 게 4개 생기는 거니까 4배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얘네들의 넓이는 정비례하다. 이 중심각이 정비례하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알고 있던 전제 하에서 우리는 얘를 갖고서 이제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서 식을 세워줄 거예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비례식을 세울 거냐면, 자, 우리가 일단은 호부터 먼저 볼게. 호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호, 우리가 얘네들 원이 있을 때, 어떤 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원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면 이 원이 있을 때 얘네들 중에서의 이만큼 이런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부채꼴이라고 했어. 이 부채꼴이라는 거는 이 원에서의 일부분인 거지. 원의 일부분인 거야. 그럼 우리가 부채꼴, 이 원의 호, 원의 여기 원주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었잖아? 원주라는 거 자체가 이 원의 이 둥근 부분, 얘네들 전체가 원주인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큼이 이 호가 되는 거지. 우리 부채꼴은, 이 부채꼴이라는 거는 원에서의 일부분이야. 호라는 애는 원주의 일부분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서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우리가 원의 넓이는 어떻게, 원의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L은 어떻게 구한다고? 2파이R. 우리가 공식을 배웠었어. 방금 앞에 배웠어요. 우리 원주라는 거는 2파이R이라고 한다고 했어. 원주라는 건 2파이R이었거든? 그럼 그때 우리 원주의 일부분이 호라고 했지. 그럼 얘는 원주 대 L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원주 대 L, 원주 대 호로 일단 식을 세워줬어.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례식을 세울 때에는 얘에 대한 얘하고 얘에 대한 얘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럼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원주, 얘네 호는 중심각에 정비례하다고 했거든. 원주는 중심각이 몇 도인 거야? 응, 원주는 원이잖아. 원은 360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원주는 360도인 거고 얘는 호는 이만큼인 거잖아. 여기에서의 중심각은 지금 몇 도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그림에서? X가 돼 있죠. X도라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원. 여기는 부채꼴의 중심각. 우리가 지금 얘를 원대 부채꼴로 지금 비례식을 일단 세워준 거야. 원대 부채꼴 세웠으니까 맞는 거고, 이때의 원은 여기서는 원주, 얘는 호는 원주에서의 일부분인 호. 2파이R 대 L이라는 거 호를 뜻한다고 했으니까 원주를 2파이R로 구한다 했으니까 그때 원은 중심각이 360도고 그때의 부채꼴의 중심각은 X도다 라고 일단 비례식을 세워준 거야. 일단 비례식을 세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 비례식에서 나오는 공식이 뭐예요? 비례식에서 어떤 거 배웠죠? 어떤 성질이 있었죠?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다라는 걸 배웠었지. 그럼 내가 지금 내향 곱은 외향 곱과 같다라고 한번 식을 써볼게. 그럼 얘는 360L은 2파이R X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써준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원주를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얘를 갖고서 뭘 구하고 싶냐? 부채꼴의 호의 넓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부채꼴의 홀을 우리는 L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지. 그럼 우리는 지금 L에 대한 식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얘를 L만 남기고 없애주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L 곱하기 360인 거니까 양변에다가 360을 나눌 수 있겠죠. 양변에 360을 나눠주니까 얘는 360분의 2파이R X 라고 일단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얘의 공식을 지금 세우고 싶어가지고 원주 대 호, 원대 부채꼴의 중심각 해가지고 식을 세워준 다음에 내향곱, 외향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식을 이렇게 만들어줬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식이 너무 더러운 거야. 우리 좀 식을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줄 거냐? 우리가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자,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얘네 내항곱 외항곱 했을 때 360L은 2파이 R X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는 L에 대한 식 호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L만 남기고 양변을 360으로 나눴어. 근데 나눴을 때 얘네가 지금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네를 우리가 쪼개준 거야. 얘를 이 360분의 X 얘네가 가져가고 2파이 R을 따로 옆에다 곱해주고. 어차피 얘네들을 곱하나 얘나 똑같은 의미인 거잖아. 2파이 R X 지금 위에 분자끼리 곱한 거고 분모는 360 그대로인 거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L을 이렇게 식을 만들었더니 얘네들 지금 어떻게 생겼냐? 2파이 R 뭐야? 원주 2파이 R은 원주에 대한 식이었어. 그 다음 360분의 X. X가 뜻하는 건 뭐야? 부채꼴의 중심각이었어. 2파이 R 우리 원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내가 지금 어떤 부채꼴에 지금 호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 어떤 부채꼴에 360도 전체 360도 중에서의 그 중심각만큼을 곱하면은 L 호의 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공식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로 봐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얘 문제를 풀고 싶어. 여기 있는 얘 B 1번 문제를 풀고 싶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채꼴 호의 길을 지금 공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L은 2파이 R 우리가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알았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게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어. 2파이 R 전체 원 중에서의 그만큼 중에서 전체 360도 중에서의 중심각만큼인 거니까. 이게 중간중간 멈춘 이유는 안 듣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멈추는 거야.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안 듣고 있으면 너네는 참 좋을까? 아니잖아, 그치? 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면 앞에서 말을 하고 있으면 왜 지금 내가 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너네가 지금 진도 나가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읍시다. 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공식 넣어주면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여기서의 R은 몇이야? 이 문제에서 R은 4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몇 도예요? 45도. 그럼 내가 얘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결국에는 숫자가 최대한 작아져야지 계산은 안 틀리거든? 그럼 했을 때 약분되는 거 우리 360이나 뭐 이거 45 곱하기 4 곱하기 2 하는 거 얘네들 좀 귀찮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중학생이어도 계산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약분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약분하는 게 좋고요. 우리 약분은 분모 분자 관계에서만 할 수 있어요. 얘네들 분자끼리 약분할 수 없습니다. 약분했을 때 그냥 빨리 되는 거는 얘랑 약분돼요. 40으로 바로 약분돼요. 40으로 나누면 8 되고 여기는 1. 그럼 이렇게 했을 때 8이랑 4 또 약분되죠? 1, 2. 2랑 2 또 약분되죠? 1, 1. 그럼 얘는 4, 1 됐으니까 얘는 파이가 얘네들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항상 약분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약분하는 게 좋고요. 이제부터 얘네들 지금 심각하게 나와봤자 360도분의 뭐 45도, 360도분의 뭐 60도, 360도분의 뭐 75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45 곱하기 360, 45 곱하기 8 하면은 지금 360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나왔을 때 그냥 바로 45로 약분해줘도 되겠죠? 막 맨날 약분하는 거 봤을 때 막 중학생인데도 45랑 360 있는데 얘네 3으로 한번 나눠보고 5로 나눠보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것들 그냥 빨리빨리 약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45 이런 큰 숫자로 한 번에 약분해줘야지 시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뭘 봤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봤었어.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한 번만 다시 또 짚고 나서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까지 다시 볼게요. 우리가 지금 호라는 애는 부채꼴 여기 원주에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원주의 공식을 써주고 호, 그 중에서의 일부분인 호, 원주에서의 일부분인 호 이렇게 식을 세워줬고 그렇게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전체 중심각은 360도고 그 중에서의 부채꼴의 중심각은 x도다. 이렇게 식을 세워준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내항곱, 외항곱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였냐면 부채꼴의 호, 이 L을 구하는 공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변을 360으로 나눠가지고 식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L을 조금 이렇게 쪼개가지고 2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부채꼴의 호가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원주를 먼저 구해주고
원주에서의 이 중심각만큼 일부분인 거니까 360분의 x를 곱해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 이걸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넓이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우리 이 부채꼴이라는 거는 이 원에서의 일부분이라고 했어.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한번 식을 다시 세워볼게요. 자, 우리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4R 제곱. 이게 원의 넓이였어. 그럼 여기 원의 넓이 중에서 내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여기 그림에 나타있죠? 그림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4R 제곱 대 S, 얘는 부채꼴 넓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 파이R 제곱 대 S라고 식을 세워준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 원의 넓이랑 부채꼴의 넓이 있을 때 부채꼴의 넓이는 이 중심각에 정비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게 원은 중심각이 360도인 거고 얘네들 여기 부채꼴의 중심각은 X도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똑같이 비례식을 세워주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 내항곱은 외항곱 이용해준 얘는 360S는 파이R 제곱 X 라고 해준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알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공식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식 지금 나오는 거 유도하는 과정 시험에 나와요. 라라중학교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 라라중학교 시험 마지막 문제에서 이거 유도하는 문제 나왔었어요. 서술형으로. 나머지 학교도 안 나온다는 법은 없어요. 그냥 똑바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S, 아까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 L이 구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부채꼴의 넓이인 S가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S로 남겨놓고 양변에도 360 나눠주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했더니 식이 또 별로 좀 더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줬냐, 우리가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지금 뭐야? 파이R 제곱이 뜻하는 건 뭐였어요? 원의 넓이 공식이었어요. 원의 넓이에다가 그 중에서 우리가 전체 360도 중에서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곱해줬었어.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의 넓이, 원주 공식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 중에서의 360도 중에서의 중심각 만큼만 곱해주면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이 공식 두 개를 이용해서 이 공식 두 개는 외우고 있대. 대신에 이게 지금 이런 비례식을 갖고서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얘네들을 갖고서 이걸 식을 세워서 이 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번에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럼 얘도 한 번만, 얘 지금 1번에서 아까 우리 1번 구하셨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넓이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R 제곱에다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 곱하기 R 4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45도. 그럼 얘는 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360분의 45인데 우리가 약분할 수 있다면은 빠르게 약분하는 게 좋다고 했어. 우리 45랑 360 아까 45로 약분된다고 했죠? 45 곱하기 8은 360이니까 약분되고 8이랑 16도 약분되네요. 8이는 8, 8이 16. 그럼 얘는 2파이 해주고 여기 제곱 센티미터까지 넓이니까 여기 제곱 붙여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넓이 문제인데 센티미터 쓰는 애들 있고 센티미터 지금 둘레 길이 구하는데 제곱 센티미터 구하는 애들 있는데 우리 넓이일 때는 제곱 붙여주는 거고요. 부피 구하라고 하면은 세제곱 붙여주는 거고요. 길이면 센티미터 그냥 이렇게 하나만 붙여주는 거고요. 그 단위바다에 정확한 단위 써야 돼요. 단위 만약에 이런 거 틀렸다. 틀려요. 막 답 다 구해놓고서 마지막에 이거 제곱인데 그냥 센티미터로 썼다. 감점되고요. 안 써도 감점돼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는지 단위까지 쓰셔야 됩니다. 이제 너네 학년부터는 무조건 서술형이 필수거든? 다른 학년까지는 필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너네부터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에 우리 문제 풀 때 만약 이런 게 나왔는데 단위가 안 써있으면 너네 틀려. 곱하기 생략하라고 했는데 너네 생략 안 했으면 틀려. 라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말해주거든? 근데 수업 시간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와서 쌤이 이거 말 안 해줬는데 이거 다 감점시켰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쌤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 기준 같은 거는. 근데 그 기준을 선생님들이 정하는데 그 선생님 말하는 거 듣지 않고 학교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나중에 와가지고 나중에 대해서 핑계 대봤자
틀리는 거예요. 그런 걸 챙기는 거는 너네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시험 내는 거기 때문에 쌤들이 분명히 얘기를 계속 해주실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이런 거 안 쓰면 다 감점이에요 라는 말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안 그러면 애들 다 틀리니까. 근데 그런 걸 자기가 안 챙기고 자기가 그러고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감점됐어요, 다 자기가 틀린 거예요. 분명히 쌤들 다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웠는데, 지금 다시 한 번만 짚어주면 L은 2파이R, 우리 원주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었고, S는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얘네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2 곱하기 파이, 얘네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R 반지름 알고 있어야 되고, 360도분의 X 중심각. 지금 우리가 얘네들 이 두 개 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R 반지름의 길이랑 X 중심각이 필요하거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요, 그 다음 장 살짝 넘기면 C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잠깐만 볼게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반지름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반지름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지 방금처럼 그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중심각이 나와 있지 않고 호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얘네들의 공식이 이렇게 바뀌거든. S는 2분의 1 아래. 자, 이 S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식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선 얘는 S는 2분의 1 RL. 그럼 일단은 이거 공식만 먼저 볼게요. S라는 게 뜻하는 건 뭐냐? 부채꼴의 넓이. 이 S가 뜻하는 거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은 2분의 1, R은 반지름, L은 호. 지금 원래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뭐였냐면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으로 풀었었거든. 근데 방금처럼 아까처럼 중심각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S는 2분의 1 RL 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얘 2분의 1 RL, 얘도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공식까지 같이 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식 두 개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L이라는 거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였고, 난 너네가 안 볼까봐 이쪽에 쓰는 거니까 너네들은 빈칸 있는 데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는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는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는 공식 이렇게 이 두 개를 배웠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뭘 하고 싶으냐? 우리는 S는 2분의 1 RL 이라는 이 새로운 공식을 지금 만들어낼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두 개는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비례식을 갖고서 얘네들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엔 얘네들을 이 두 개 공식을 갖고서 우리가 쟤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뭘 해줄 거냐? 일단 지금 두 개씩을 썼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랑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라는 두 개씩을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 어떻게 해줄 거냐? 이 두 개씩을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얘네가 두 개가 지금 같아지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얘네를 같아지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줬냐? 내가 지금 얘는 지금 L에 대한 식이었잖아, 그치? 여기 있는 식을 얘한테 어떤 짓을 하면은 얘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한테 어떤 짓을 곱해주면은 얘가 될지 한번 보는 거야. 자, 봤을 때 지금 둘의 차이점이랑 공통점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먼저 똑같은 거. 둘 다 이미 갖고 있는 건 우리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봤더니 곱하기 360분의 X 곱하기 360분의 X 둘 다 이거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여기에서 얘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 지금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R이 한 번 곱해져 있는데 얘는 R이 두 번 곱해져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쓰지 말고 지금 일단 듣기만 하세요. 지금 얘에서 얘를 만들고 싶은데 봤더니 얘는 R이 하나 있는데 얘는 R이 두 번 곱해져 있어.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2가 곱해져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어. 그 우리는 여기 있는 2를 1로 만들어주고 얘한테 좀 R을 곱해주면 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얘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 먼저 이식한테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한테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얘는 역수니까 우리 역수는 둘이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죠. 또 얘네들 곱하니까 1이 돼가지고 얘랑 똑같이 1을 맞춰줬어. 그럼 이제 내가 얘에서 얘 될 때 지금 1을 맞춰줬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했어? R이 필요했어. 그럼 R을 곱해주니까 얘는 R 곱하기 R이니까 R제곱이 됐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식한테 이 L한테 2분의 1이랑 R을 곱하니까 얘가 됐잖아. 이 식한테 2분의 1 곱하기 R을 하니까 얘가 됐어. 근데 얘가 뭐였어? S였어. 얘가 지금 이 식이 뭐였어? 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인 S를 나타낸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L이라는 식한테 이 2파이 곱하기 360분의 X한테 2분의 1을 곱하고 R을 곱하니까 2분의 1을 곱하고 R을 곱하니까 얘네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L이었던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한테 부채꼴 호의 길이 공식한테 2분의 1이랑 R을 곱하니까 이 식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S는 2분의 1 곱하기 RL이랑 똑같은 식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 공식은 세 개. 부채꼴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그 다음 부채꼴 넓이를 중심각이 없을 때 호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나오는 이 공식까지 이 세 가지가 나왔어. 이거를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공식 써놓고 얘네들 지금 2분의 1 곱하기 R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얘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디다가 빈 데다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여기 넘기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스스로 채워넣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이랑 그리고 지금 이거 부채꼴과 호 사이의 관계 세 가지를 지금 우리 유도하는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 세 개를 지금 다 직접 써보시는 겁니다. 그거를 다 썼다라고 한다면은 쉬시면 돼요. 뒷장에 스스로 채워넣기 거기 부분에다가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그것까지 3개 다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기둥이랑 뿔이랑 배웠었는데 걔네들의 이제 이번에는 뭐 이따가 원뿔들에 대한 문제 나오긴 하겠지만 걔네들의 부피라는 거는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채우고 있는 게 얼마나 채울 수 있냐를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했을 때 걔네들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공식을 볼 거고 그다음 뒷부분에서 우리 구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건널비랑 부피 구하는 공식까지 좀 볼 거예요. 얘네들은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얘네들을 뭐 증명을 해라 라고 한다면은 뭐 얘네한테 막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채워서 얘네가 지금 똑같은 밑면을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 뭐 똑같이 여기 둘 다 삼각기둥이랑 삼각뿔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여기 있는 각뿔한테 물을 채워가지고 얘한테 그대로 넣었더니 그랬더니 뭐 얘네들이 이 각 삼각기둥에서의 높이가 3분의 1 정도까지 채워졌다 라는 걸 뭐 그냥 사람들이 뭐 증명을 하라고 한다면 그냥 그걸 보여줄 수 있긴 하나 뭐 그런 거를 수행평가나 뭐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얘네들을 공식을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증명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여기 또 삼각뿔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다음 삼각기둥에다 물을 채워 넣었더니 그랬더니 이 삼각뿔에서 채워지는 그 물의 양이 이 각기둥에서는 3분의 1 정도를 채웠다라는 걸 누가 증명을 했더니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삼각뿔이랑 삼각기둥이랑 얘네들의 지금 높이 3분의 1만큼 채워진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삼각기둥의 3분의 1만큼이 삼각뿔의 부피가 되는구나
라는 걸 그냥 누군가가 증명을 해놓은 거야. 누군가 증명을 해서 우리는 이제 그걸 갖고서 아 얘네들의 부피 관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러니까 얘네들의 넓이를 얘네들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우리는 누군가가 증명해놓은 걸 갖고서 우리는 그걸 보고서 이제 공식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증명을 하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막 이걸 막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넣어보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네들을 갖고서 공식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이제 기둥과 뿔의 부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사각형 옛날에 직육면체 같은 거 그런 거 부피 구하라고 했을 때 직육면체 부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있을 때 얘네들에서 여기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길이 다 곱해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기둥, 이 각기둥이나 직육면체에 대한 얘네들의 부피를 이렇게 구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가로 곱하기 세로,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 밑면, 이 밑에 있는 이 밑면의 넓이여서 왜냐면 밑면이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이 밑넓이가 나오는 거나 우리 밑넓이에다가 높이만큼 곱해주면은 그게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구나 라는 공식을 배웠었어. 이걸 그대로 우리가 삼각기둥이든 이제 오각기둥이든 육각기둥이든 걔네들도 똑같이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어떤 삼각기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삼각기둥은 여기서도 밑넓이를 구해주고 이 밑넓이에다가 높이만큼 곱해준 게 얘네들이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얘네들의 부피를 막 해봤을 때 누군가 해봤더니 그렇게 했을 때의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를 먼저 구해주고 밑넓이를 구해주고 거기다가 높이만큼 밑넓이에다가 높이만큼 곱해주면 그게 이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더라 라는 걸 그냥 누가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요. 얘는 이렇게 구할 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갖고서 식을 세워서 이제 문제를 풀 거고 그럼 이제 마찬가지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원기둥 같은 경우에서도 얘네들 우리가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이 원기둥 안에다 정사각형 막 넣어가지고 이 정사각형 엄청 꼼꼼하게 막 채워넣어가지고 얘네들의 부피를 구했더니 그렇게 했던 얘네들도 막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알기만 하면 되는 거는 그럼 원기둥의 부피도 마찬가지로 밑넓이를 구하고 밑넓이에다가 부피, 여기 높이만큼 밑넓이한테 높이만큼 곱하면은 부피가 나온다 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얘네들의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만큼 곱하면 된다. 그게 지금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둥에 대한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라는 거를 그냥 공식을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래. 여기서 원기둥이나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 몇 각기둥이야? 사각기둥인데 우리 사각기둥, 각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었어. 그럼 밑면 넓이, 밑면이 무슨 도형인데?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한대요? 그럼 4 더하기 7 곱하기 여기서의 높이는 4cm니까 11 곱하기 4 나누기 2라서 여기 넓이가 밑넓이가 22제곱센티미터더라. 근데 우리가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얘 높이는 여기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인 5cm가 높이니까 얘는 22 곱하기 5 해가지고 110 얘는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옆에는 원기둥이네. 우리 원기둥. 그럼 얘네들 밑넓이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럼 얘는 4, 4, 16 곱하기 파이니까 얘는 16파이 곱하기 4. 그래서 64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응? 추워? 노다리가 좀 죽긴 하다. 만약에 또 더우면 얘기하세요. 올렸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부피를 구했었고, 그럼 이제 그럼 여기가 지금 얘네들 뿔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사각기둥이든 사각뿔이든 이런 게 있을 때 원래 사각기둥이라는 게 있었어. 이게 사각기둥이랑 어떤 얘네들의 기둥이 있었는데 거기다 얘네들을 지금 이만큼 뿔 모양만큼 이렇게 모래를 채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채워가지고 채운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이 사각뿔만큼이나 채운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얘랑 똑같은 밑넓이를 갖고 있는 사각기둥한테 지금 사각뿔이었던 애를 사각기둥한테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모래를 집어 넣었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각뿔만큼을 세 번만큼 이거 노란색 한번 넣어보고 여기다 파란색 채워가지고 넣어보고 빨간색 채워가지고 넣어보고 했더니 얘네들을 세 번만큼 채우니까 얘네가 꽉 차더라 라는 걸 누가 이제 이렇게 뭐 모래를 갖고서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각뿔이라는 거는 사각뿔이라고 했을 때
이 사각뿔에서 얘네들의 부피, 얘가 지금 채우고 있는 것들을 3번 넣으면 이 각뿔이 3번 있으면은 각기둥이 되는구나, 사각기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옆에 있는 애도, 이 옆에 있는 애는 이번에는 원뿔인 걸 갖고서, 이 원뿔인 걸 갖고서 얘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또 노란색일 때 한번, 하늘색일 때 한번, 주황색일 때 한번 이렇게 3번 넣은 거야.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이 원뿔이, 원기둥이 채워지더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얘네 각뿔이나 원뿔이나 얘네들 뿌린 애들은 얘네가 지금 밑넓이가 똑같을 때 걔네들을 3번만큼 채우면은 원기둥, 각기둥이 되는 거니까, 아, 각뿔이랑 원뿔이랑 얘네들은 이런 원기둥, 각기둥에 대해서 3분의 1만큼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방금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방금 얘네들 각기둥일 때는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구했냐면 밑넓이 곱하기 부피, 이게 지금 각기둥에 대한 부피 공식이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각기둥 부피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각뿔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각뿔이랑 원뿔 이런 뿌린 애들은 얘네들에 대해서 3분의 1 만큼인 거니까, 그럼 내가 이제 각뿔이나 원뿔의 부피가 구하고 싶다? 각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만큼 곱해가지고 구하겠다 라는 거를 이렇게 이 모래로 어떤 애가 실험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서 우리는 공식만 보면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뿔 모양의 그릇으로 모래를 지금 몇 번 넣었더니 기둥 모양이 꽉 찼어? 3번만큼 찼어.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뿔이 더 큰 거야, 기둥이 더 큰 거야? 기둥이 더 큰 거야? 그럼 여기서 사각뿔의 부피는, 이 뿔의 부피는 각기둥에 대해서 더 작은 거니까 얘는 3분의 1만큼인 거고, 그 다음 원뿔 같은 경우에서도 원기둥에 대해서 더 작은 거니까 3분의 1만큼인 거야. 3배가 아니에요. 지금 원뿔이 더 작은 거니까 원기둥에 대해서 3분의 1만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뿔의 부피 공식은 아까 우리가 봤던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얘는 지금 기둥에 대한 식이었는데, 기둥에 대한 부피 공식이었는데 걔를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뿔의 부피를 구하더라 라는 것까지 이게 공식이에요. 또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들 몇 문제만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뭘 풀까? 얘랑 구해볼까요? 얘랑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일단 기둥, 여기서 1번에서 1번의 1번은 기둥을 먼저 물어봤어. 그럼 우리 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그럼 얘 밑넓이가 지금 밑면이 무슨 도형인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그럼 얘 넓이는? 4, 3, 12 나누기 2니까 6이었고, 거기다 높이가 5였으니까 얘는 30세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이 정도는 쉽게 계산하셔야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 4, 3, 12 나누기 2에서 6 곱하기 높이 5 하니까. 그다음 밑에 있는 거 얘는 지금 기둥의 부피를 물어봤어. 얘는 기둥이 아니네. 얘는 뿔이네요. 뿔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그냥 뿔의 부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하는 거라 했었죠. 그럼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 곱하기 높이가 5.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3분의 1만큼 해주는 거니까 15파이 제곱센티미터까지 단위까지 써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문제 한 5분이래요.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못 풀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는 어차피 숙제니까 그걸 풀고 있어도 괜찮고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뿔의 부피나 원기둥의 부피는 공식을 이용하자는 문제인 거니까요. 1-2 풀로 2-1 풀로 예. 지금 안 푼 애들은 다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숙제로. 지금 얘 푸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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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연하는데 한 번 빠지는 거 아니야? 한 번밖에? 아, 그 10일인가? 그때 어제 거는 병원 안 가가지고 왔어요, 학원. 어제는 병원 가는 거고 내일 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네. 네네. 네. 네네. 네네, 네. 네. 아, 특강에서 그 영상 보내주고 좀 남길 할 거야, 특강은. 네네. 네. 자, 풀어보셨을까요? 자, 풀어봤을 때 일단은 지금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색칠되어 있는 애가 무슨 도형이야? 삼각뿔 문제에서도 좀 알려주긴 했죠. 문제에서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삼각뿔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이 삼각뿔의 부피를 먼저 구하래. 그리고 각뿔이니까 각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 거기다가 3분의 1만큼 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얘를 어디를 뭐 하나 밑면에 놨다고 했을 때 각뿔이니까 얘네들의 옆면은 다 무슨 도형이야? 삼각형이죠. 그럼 얘는 밑면도 삼각형일 거고 옆면도 삼각형일 거고. 그럼 내가 그냥 임시로 그냥 여기가 한번 밑면이라고 한번 그냥 정해볼게. 그럼 했을 때 우리가 부피라는 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었잖아. 그럼 이 밑넓이는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여기서 얘네들의 변의 길이가 다 6cm인 어떤 애들이니까 그럼 얘는 6 곱하기 6 나누기 2 해가지고 밑넓이가 18이 나왔어. 근데 이때 높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밑면이랑 다른 이까지를 수직으로 단 이 CD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얘는 18 곱하기 6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거기다 우리 곱하기 3분의 1만큼 얘는 부피는 지금 뿔이니까 부피 이렇게 구해주면 얘는 넓이가 36 세제곱cm가 되더라. 이렇게 뿔의 부피 공식 이용도 풀어주는 거였어요. 여기 오늘 지금 우리 원도 원기둥, 원뿔 때 그냥 건넓이 구한 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뿔의 건넓이 부피까지 구하는 것까지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먼저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에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은 다 어차피 결국엔 좀 공식 쓰는 문제라서 엄청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냥 계산이 좀 귀찮아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얘도 먼저 할게요. 어차피 얘도 우리가 얘네를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냥 공식을 외우는 거라서 일단 먼저 공식 얘네 문제부터 풀게요. 여기 문제는 여기 진도부터 나갈게요. 여기 9의 건넓이와 부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9라는 애도 우리가 이게 딱 펼쳤을 때 이렇게 얘는 전개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들 우리가 이렇게 막 접어주니까 접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가 모여가지고 9라는 형태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건넓이 근데 이런 건넓이를 얘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래서 뭐 이 하나하나 넓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식 그냥 외워야 돼요. 여기서 뭐 얘네가 이렇게 했더니 뭐 9의 건넓이에서 뭐 원에서 얘네들을 뭐 채웠더니 원을 뭐 4개로 채울 수 있었다. 그래서 했더니 원의 넓이가 뭐 원이 4개 있으면은 대충 얘 9의 건넓이가 되더라. 라는 거밖에 없어. 그냥 얘네들이 아니 이 정도로 이렇게 했더니 원이 4개 있으면은 9랑 비슷하게 좀 채워지더라. 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얘네들의 파이 r 제곱 원래 우리 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죠. 근데 9는 원이 4개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4파이 r 제곱이다 라고 그냥 식을 세워준 거야. 9의 건넓이에 대한 식을. 그럼 얘는 이런 거는 외워줘야겠죠. 우리 공식은 지금 내가 이걸 따로 증명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외우라고 있는 거예요. 공식은 외워야 돼요. 이거 공식 못 외워놓으면은 시험에서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이제 앞으로 오픈북이 아니야. 학교 시험은 이제 오픈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의 건날비를 구하래. 근데 구의 건날비 공식을 몰라. 그러면은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공식 이거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의 건날비는 4파이R 제곱이고, 그럼 여기서 얘네 그냥 부피 얘네 한번 구해볼게요. 9의 건날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9의 건날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여기 9의 공식은 4파이 r 제곱이라면 그럼 4파이 곱하기 r이 지금 얘는 4니까 4제곱. 그럼 얘는 4를 3번 곱한 거네. 4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얘는 4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64파이더라 라는 것까지. 이렇게 얘는 그냥 공식만 그대로 넣으면 됐었어. 자, 근데 이제 옆에서 반구의 건날비 물어봤단 말이야. 그리고 건날비라는 건 겉에 있는 모든 면의 넓이였어. 9라는 건 지금 얘네들이 있을 때 9의 건날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겉에 있는 이 겉에 있는 얘네들을 지금 넓이만 그 건날비만 구해준 거잖아. 근데 봤을 때 제 반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있지만 여기 지금 둥근 부분 이 9에서의 반띵만큼이 있지만 여기도 지금 생겼다는 거야. 아까는 9일 때는 얘네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둥근 부분의 넓이가 4파이 제곱이란 것까지 구했는데 반구가 됐으니까 얘는 이 둥근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밑면까지 채워졌으니까 얘까지 구해서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얘는 우리가 일단은 9의 부피는 4파이 r제곱인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었는데 이게 지금 9의 건날비 구하는 공식이었지만 얘는 반구니까 이게 반만큼 있다라고 해서 이 둥근 부분을 구해준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고?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부분까지 반구니까 여기도 지금 생겼기 때문에 얘는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계산해주니까 얘는 98파이 더하기 9파이 그래서 27파이 여기 있는 이 둥근 부분을 9를 이용을 해서 9의 부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4파이 r제곱에다가 넣어가지고 반구 여기 둥근 부분 구했고 여기 밑에까지 구해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 9의 부피, 이제 9의 건날비였으니까 9의 부피까지 볼 건데 9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얘를 뭐 여기서는 원기둥에 채워 넣었대. 원기둥에 어떤 원기둥에다가 얘를 채워 넣었었어. 그렇게 했던 얘들이 이 9. 아까 우리가 그 원뿔이랑 원기둥 있을 때에는 걔네들을 기둥에다가 뿔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3분의 1씩 채워졌었잖아. 근데 얘는 이런 원기둥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 반지름이 R이고 여기서 얘 지금 높이가 R이라서 높이가 2R이 됐을 때 이러한 원기둥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원기둥은 얘의 원기둥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얘는 R 곱하기 R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원기둥부터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파이 곱하기 R 제곱 해가지고 밑넓이를 먼저 구해줬을 거고 파이 r 제곱 해서 밑넓이 구해줬을 거고 여기서 이 원기둥의 높이는 지금 어떻게 돼? 2r 이 원기둥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9의 반지름은 r이 한 번, 두 번 있어서 2r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이 원기둥의 높이는 2r 지금 얘는 원기둥 부피부터 먼저 구해준 거야. 그 원기둥 부피를 구해줬더니 얘가 식이 지금 2r 세제곱 파이 r 2파이 r 세제곱 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때에는 지금 원기둥의 부피가 우리가 지금 2파이 r 세제곱이 나왔는데 근데 얘가 우리가 얘네들을 저 원기둥에다가 9를 넣었더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봤더니 이때는 3분의 2만큼 채워지더래. 그래가지고 이 9의 부피는 여기서 얘 나란대로 이 원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2만큼 곱한 게 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이 9의 부피 공식이다. 그래서 9의 부피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라는 건데 이것도 막 이렇게 증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9의 부피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라는 거를 지금 외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 우리 9의 건날비는 4 파이 r 제곱이었죠? 다음 현준아, 9의 부피는 공식이 뭐라고요?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그 두 개의 공식을 많이 헷갈려요. 9의 건날비랑, 그다음 9의 건날비랑 9의 부피랑 많이 헷갈리거든요.
9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었고요. 부피,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었어요. 이 두 개 부피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외워서 하셔야 돼요. 막 건널비 구하고 있는데 부피 구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공식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 문제 아직 안 풀었던 것들, 좀 어려웠던 문제들, 집에서 풀어냈던 것들, 나머지 좀 질문 받을 거고, 그리고 나서 공식,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들 있지? 한번 쫙 정리 좀 해줄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반구, 여기서도 9랑 반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반구 우리 9의 부피 공식이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얘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여기서 r이 몇인데? 6. 그럼 6세제곱? 6세제곱은? 외워놓으면 빨리빨리 풀 수 있으니까 외워놓으세요. 6세제곱은 216. 그럼 이제 계산할 때 우리 3이랑 216 약분되는 거 약분해서 푸세요. 216 곱하기 4 하고 있지 말고 3 약분되니까 1, 얘는 72. 72 곱하기 4는 288. 자, 그럼 우리 아까 반구의 건널비 구할 때는 이 겉에 있는 이 둥근 부분이랑 밑넓이를 이렇게 더해줬었잖아? 근데 반구의 부피일 때는 걔는 아까처럼 이렇게 밑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부피라는 건 채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얘는 그냥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4세제곱 하니까 64. 거기다 얘는 반만큼 채워지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약분되니까 1, 32. 그럼 얘는 3분의 128. 답 문제 풀 때 분수 나와도 괜찮아요. 다음 이제 조금 살짝 난이도 있는 애들 몇 개만 같이 좀 풀게요. 자, 지금 일단 이거 우리 문제 풀 때는 공식은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4파이r 제곱이랑 3분의 4파이r 세제곱 둘 다 외우고 있던 상태에서 문제 풀어야 되고요. 다음 이거 옆에 있는 이 석구랑 문제는 얘는 계산은 좀 안 할게요. 얘는 지금 3.6을 세제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계산하진 않을 거라서 얘는 공식만 그냥 공식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지금 원기둥과 우리 석구랑 그 경주에 있는 거 있잖아요. 불국사에 있는 석구랑 거기에 대한 원기둥 거기를 봤더니 걔가 원기둥이랑 반구로 이루어진 어떤 모양이래. 그럼 그때 부피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린 그러면 이 원기둥이랑 저 반구에 대한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일단 원기둥부터 먼저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 원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지금 원기둥을 구하죠. 그럼 여기서 밑넓이 그냥 식만 쓸게요. 그럼 얘는 3.6 얘를 제곱한 거에다가 파이r 제곱이니까 거기다 높이는 얘는 5.1 그게 지금 원기둥에 대한 지금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고 그 다음 여기 위를 봤더니 위에는 원뿔 모양이었대. 반구 모양이래요. 그럼 반구 우리 9. 우리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얘는 3.6 세제곱하는 거였는데 근데 얘는 반구니까 뭐 해줘야 돼? 2분의 1만큼 해줄 거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세워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굳이 계산 안 할게요. 얘는 굳이 3.6 세제곱하고 있는 것들은 좀 의미가 없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그냥 다 공식만 유도해서 풀면 되는 거라서 몇 개 이제 조금 특이하게 생긴 그런 그림들 걔네들 위주로만 좀 문제를 볼게요. 자, 6번을 한번 좀 볼게요. 자, 6번 문제를 봤더니 얘는 원래는 9였던 애들이 9였는데 얘를 얼마큼 딱 뗐어. 저 딱 뗐을 때 그때의 건널비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원래는 얘가 그냥 9처럼 원래 9 모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9, 지금 반지름이 4cm였을 때 9의 부피를 먼저 9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9의 부피는 4파이r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으로 원래 9의 건널비를 구했겠지.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8분의 1만큼 잘라냈대. 그럼 지금 이 둥근 부분만 생각을 해봐. 지금 저기 얘네들 이렇게 똑 잘라내가지고 생기는 얘네들은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이 겉에 있는 이런 이 둥근 부분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둥근 부분에서의 요만큼 8분의 1만큼 똑 떼졌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저 둥근 부분은 원래 이 구의 부피에서의 구의 건널비에서의 8분의 7만 남은 거야. 원래 이 둥근 부분이 1이라고 해서 둥근 부분 전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둥근 부분에서 8분의 1만큼 똑 뗐으니까 남은 둥근 부분은 원래 거 전체의 8분의 7만 남은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건널비를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공식으로 지금 이 구의 부피에다가 지금 남아있는 둥근 부분이 8분의 7만큼 남았다 해서 이걸 구했는데 우리는 건널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둥근 애들만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도 지금 필요하다는 거야. 건널비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네 새롭게 생긴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 건널비 얘네들도 여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봤을 때 얘 무슨 도형들이야? 부채꼴이야. 부채꼴이 몇 개 있어? 3개 생겼어. 우리 이 부채꼴 3개의 넓이만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쟤는 부채꼴 3개 같은 경우는 쟤는 원래는 우리가 원의 넓이가 파이R 제곱이니까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원의 넓이였는데 이거는 파이R 제곱이니까 얘는 원의 넓이죠? 근데 얘는 지금 다 중심각이 몇 도야? 90도인 애들이 3개 생겼어. 우리 원래 90도인 애들은 거기다 곱하기 360도분의 90도인데 근데 이런 애들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3을 해준 거. 지금 이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 지금 푸는 이 방법을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얘가 원래 9였는데 이 9에서 얘네들 8분의 1만큼 똑 떼주니까 이 둥근 부분이 이 9에서의 8분의 7만 남았고 그렇게 했더니 여기 이 부채꼴들이 생겼다. 근데 이 부채꼴들의 넓이는 우리가 파이R 제곱에다가 거기다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했었어. 그럼 얘는 봤더니 파이R 제곱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4였는데 근데 얘는 중심각이 90도니까 360도분의 90도 라고 해서 이 하나를 구해줬는데 얘가 지금 3개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3을 해서 구해준 거예요. 지금 이 구하는 과정들에 지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계산은 따로 안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지금 방금 이걸 토대로 이번엔 7번 문제를 볼게. 아까는 얘네들 전체에서 8분의 1만큼 똑 떼가지고 8분의 7만큼을 구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8등분 한 것 중에 하나. 그럼 얘는 그 중에서 8분의 1만큼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얘의 건널비 구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 뒤쪽에 이렇게 지금 감싸주고 있는 이 둥근 부분 있지. 이 둥근 부분의 건널비를 구해주고 나머지 이 부채꼴들 걔네들을 더해주면 이 구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찬가지로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제곱 얘는 r이 6이니까 6의 제곱인데 근데 얘는 지금 둥근 부분이 얼마큼은 남았어 전체에? 8분의 1만큼 남았어. 그러니까 거기에다 곱하기 8분의 1만큼을 해준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서 얘네들 부채꼴만큼 부채꼴 넓이는 파이 r제곱 6 곱하기 파이인데 얘는 그 중에서의 90도만큼 360도분의 90도만큼이 하나 둘 3개 생겼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더해줬다 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 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는 각자 하실 몫이고요. 자, 다음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요. 지금 계산까지는 안 할 거고요. 계산은 각자 하라 할 거고 얘도 부피 구하라고 했을 때 얘 부피네요. 우리 구의 부피 원래 어떻게 구하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어. 그럼 얘는 지금 봤을 때 반구 2개야. 지금 반구가 이렇게 2개가 지금 얘네들 부피를 구하래. 그러니까 원래 구의 부피는 우리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반구니까 2분의 1 할 거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얘 큰 거부터 생각을 했을 때 큰 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 파이 R 여기서 큰 애의 반지름은 15라고 해야 돼요. 지금 큰 애의 반지름은 지금 여기 이만큼 반지름인 거니까 여기가 10이고 얘가 오면은 얘의 반지름은 15가 되는 거니까 그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거기다 곱하기 15의 세제곱인데 근데 얘는 반구니까 뭐 해줘야 돼? 2분의 1 해줄 거고
옆에 있는 저 조그만 애도 얘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여기서 작은 애의 반지름은 몇이야? 5. 걔 세제곱인데 걔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구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 두 개 구가 반구가 합쳐져 있으니까 둘이 더해줄 거다. 이렇게씩.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공식에다 대입해가지고 반구니까 그냥 반띵 해주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식 이해 안 되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남아서든. 다음에 9번. 자, 9번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수학을 배우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걸 써먹을 거니까 뭐 진짜로 너네가 뭐 수박 사러 가가지고 얘네들이 뭐 부피를 구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엄마가 그냥 맛있는 거 사라 하겠죠. 근데 뭐 그걸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튼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이득이 생기는 게 있다고 한다면 너네들이 굳이 손해를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 뭔가 너네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득을 토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학을 배우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배운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거를 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뭐 굳이 나도 쓰진 않기 때문에 뭐 수박 사러 가가지고 저러고 있으면 이제 엄마가 욕할 걸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여기서는 얘를 갖고서 우리가 어떤 거 샀을 때 뭐 더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얘를 구해본다고 해볼게요. 이게 뭐 애플 수박이랑 애플 수박이라는 게 뭐 파는데 뭐 반지름이 7cm짜리 5개랑 또 반지름 10cm짜리 2개가 사는 거에 가격이 같대. 근데 어떤 상자에 사는 게 더 유리한지 물어봤어. 그러니까 지금 수박을 샀다고 했을 때 뭔가 더 뭐 많이 먹고 싶은가 보지. 또 샀을 때 그 부피가 더 큰 거를 찾자고 하는 거니까 한번 첫 번째 것도 구해볼게요. 자, 얘네들은 지금 우리 수박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보고 싶다는 거지. 겉에 이 수박이 크다, 뭐 작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부피만을 고려를 한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지금 얼마큼 채워져 있냐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 부피. 우리 구의 부피는 우리 수박이니까 구의 부피 구해주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거 얘부터 보면은 얘부터 보면 얘는 지금 3분의 4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r 여기서 이 r은 몇이래? 7. 7의 세제곱. 그 다음 저 두 번째 거. 저 두 번째 거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의 세제곱. 을 했더니 둘 중에 몇이 더 크니에요. 계산은 각자 하시고요. 그래서 각자 계산을 해가지고 7의 세제곱 이런 거 곱하기 하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곱하기를 계산 안 하면은 자기 계산력이 더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큰 애를 사는 게 더 유리한 거니까요.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계산 안 해주고 넘어간 문제들은 계산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 수박 그거 있잖아요. 풀때 7의 세제곱한 거에다가 아, 그렇죠. 5개니까요. 답이 5개. 얘는 2개니까 곱하기 2까지. 응? 안 보여도 근데 우리가 공식을 배웠으니까요. 지금 굳이 공식밖에 지금 쓰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쓰시면 돼요. 보고 따라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금 공식 유도해가지고 공식에 따라서 써 넣으면서 공식 외우는 게 더 좋아요. 앞에 아까 우리 지금 각기동 뿔에서도 지금 문제 몇 개를 안 풀어줬어가지고 그 몇 개 문제 좀 같이 풀어주고 할게요. 걔도 뭐 계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냥 계산은 각자 알아 할 거고 그 아이디어 결국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까 계산은 각자 키우셔야 되는 문제예요. 계산을 키우는 방법은 직접 계속 자기가 곱하기 해보고 덧셈 해보고 뺄셈 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외워져요.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거, 2의 6제곱이 54라는 거, 뭐 6의 세제곱이 216이라는 거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근데 자기가 계산 안 하고 누군가 계산해 놓은 거 그냥 따라 쓰기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자기 게 안 되니까요. 계산력은 직접 자기 곱하기 해보고 하면서 해야 되고 암산하지 마세요. 암산할 때가 아닙니다. 암산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나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방정식이나 근해 공식 같은 거 할 때 그때 내가 봤을 때 암산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사실 그 암산한 애가 진짜로 천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수학적인 천재일 수도 있어.
근데 가끔 애들이 푸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식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암산하기 힘든 식을, 나도 암산하기 힘든 식을 막 암산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5분, 10분 동안 잡고 있어. 그러면 걔는 암산을 잘한 애가 아닌 거야. 잘 지금 암산을 했는데, 암산을 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곱하기가 지금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라고 한다면은 암산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산하지 말고 직접 써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번 문제만 좀 볼게요. 자, 3번에서 얘네들의 지금 부피는 사실 우리 부피 구하는 거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부피는 좀 쉽거든? 그래서 겉넓이만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겉넓이라는 거는 겉에 있는 모든 면들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했어. 지금 여기 우리 기둥 겉넓이 그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3번 문제예요. 했을 때 겉넓이만 봤을 때 우리가 겉넓이를 봤을 때 얘네들 지금 이 3번 문제에 있는 도형을 잘 봐봐. 얘는 지금 밑면이 무슨 도형이야? 윗면은 부채꼴이야. 옆면은? 옆면은 직사각형이야. 그럼 너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1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4x 더하기 3y 플러스 빼기 2x 플러스 7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 어떤 1차식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때 1차식이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동리한끼리 계산해서 1차식을 정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만 지금 계산할 수 있어서 2x 더하기 3y 더하기 7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단 말이야. 동량끼리만 계산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4파이 더하기 3파이 더하기 7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얘는 4파이랑 3파이는 얘는 사실은 4 곱하기 3.14 점점점점인 거고 얘는 3 곱하기 3.14 점점점점점인 거고 얘는 그냥 7인 거고 얘네랑 얘네끼리는 지금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분배법칙 할 때 얘네들이 어떤 뭐 4 곱하기 a 더하기 b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괄호 앞에 어떤 애가 곱해져 있네? 그럼 얘는 우리가 4a 더하기 4b 라고 우리가 분배법칙을 쓸 수가 있었죠. 그럼 얘도 지금 4파이 더하기 3파이 이런 애들도 지금 뭔 꼴인 거냐면 얘는 파이 곱하기 4 더하기 3 얘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들이 4파이가 된 거고 얘네끼리 해서 3파이가 된 거고 지금 얘네끼리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많은 친구들 헷갈리는 게 4파이랑 3파이랑 7이랑 막 가끔 더한 애들이 있거든. 14파이 이렇게 더해준 애들이 있거든. 걔네끼리는 못 더해요. 파이는 파이끼리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겉넓이만 볼 거예요. 지금 겉넓이 구하고 싶으니까 얘네들을 봤더니 얘네들이 위에 밑면은 지금 부채꼴이 옆면은 직사각형이 어떤 도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부채꼴의 넓이부터 먼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부채꼴 넓이 구하려고 하니까 우리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얘는 지금 120도니까 우리는 얘는 중심각 360도분의 120도 해가지고 얘를 구해줬어. 여기를 구해줬어. 근데 얘는 밑면이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밑넓이를 구해준 거야. 그 다음 옆면을 봤더니 옆면도 어차피 다 지금 직사각형이야.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얘네들을 갖고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 넓이는 더하기 여기도 얘 지금 3이고 얘 4니까 12. 그 다음에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길이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은 거네. 우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려면 얘는 2파이r이니까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3 거기에다가 얘는 지금 중심각이 몇 도야? 120도니까 360분의 120도. 지금 호의 길이 구하고 있는 거니까 호의 길이 우리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6파이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파이. 여기가 2파이인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옆면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2파이 곱하기 4니까 8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여기 가로길이 2파이였으니까 2파이 곱하기 높이 4 해가지고 8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내가 방금 말했던 거 이거예요. 얘는 계산했을 때 8파이 더하기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당연히 이게 다른 거란 건 알아. 지금 8파이랑 그냥 12가 같이 계산할 수 없는 애란 건 알아. 근데 시험을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시험 보고 있으니까 너무 떨리고 막 이런 거 다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걸 32파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간혹. 근데 이거는 실수일 수도 있어. 그냥 정말로 이거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실수를 하면 그만큼 틀리는 거니까 우리는 최대한 안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문제를 애초에 내가 풀 때부터 파이랑 지금 상수항 그냥 12가 있었을 때부터 얘네들을 보고서 얘네끼리 더하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알고 있는 거랑 잘 신경 쓰면서 푸는 거랑은 달라요. 시험 볼 때 우리 정말 신경 쓸 게 정말 많거든요. 얘도 지금 밑넓이도 구해야 되고 지금 옆넓이도 구해야 되고 옆넓이 구해야 되고 지금 코도 구해야 되고 지금 이 문제 하나 풀면서 할 게 많아. 그러니까 할 게 많지만 그 할 걸 많으면서도 체크할 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고 있어도 이걸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문제 틀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 신경 쓰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다 계산하면은 아까 밑넓이는 뭐 나오죠? 밑넓이 6파이 맞나? 958. 그러면은 얘랑 밑넓이랑 옆넓이가 더해주니까 얘는 14파이 더하기 24가 되더라.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6파이랑 8파이 얘네끼리만 더해주는 거였어요. 다른 거 없어? 현주야, 샤프? 높이는 이거 부피는 우리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각자 구하시고요. 됐죠? 다 썼죠? 넘겨도 되는 거죠? 넘기는 거? 그다음에 그 6번도 다 풀진 않을 건데 하나만 좀 알려주고 할게요. 내가 이걸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얘네들에 대한 문자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반지름은 R이라고 한다고 했고 호는 L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우리 높이라는 거는 H로 많이 표현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얘를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높이를 물어봤어. 그럼 높이를 물어봤다고 했을 때 뭐 X를 놓고 아무거나 상관은 없기는 해요. 뭐로 놓건 미지수를 자기가 뭐 X 놓겠다라고 하면 놓겠다는 건 상관이 없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높이라는 거는 H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얘로 놓고서 푸는 게 좋습니다. 얘는 그냥 원래 풀 생각은 없긴 했지만 한번 그냥 같이 볼게요. 자, 원기둥과 원뿔의 모양의 상추의 부피가 똑같대요. 그럼 일단 얘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얘의 부피를 먼저 구해줘야겠네. 그럼 우리 밑넓이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해주니까 얘는 96파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준 거야. 왜? 원기둥과 원뿔의 모양의 부피가 똑같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원뿔의 부피도 96파이라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일단 원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원뿔의 부피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파이 r 제곱 해가지고 밑넓이 구해주고 거기다가 높이를 말할 때 우리는 H로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H 거기에다 우리 원뿔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만큼 했더니 얘가 는 96파이더라 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H 구하면 됩니다. 다음에 6번 문제는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답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각기둥이 있었고 이 각기둥에서 얘네들을 얼만큼 기울여가지고 저 옆에 있는 애한테 집어넣었대요. 그때 얘네가 지금 얼만큼 저 새로 이제 이번에 그린 저 높이가 쟤네 이 전체 물그릇에 몇 배인지 얼만큼인지를 구하래요. 한번 잠깐 시간을 줘볼게요.
답 뭐 나오셨나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맞든 틀리든 상관없고 자기가 어떤 답을 생각했냐 그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맞고 틀리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처음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뭐 틀릴만한 문제니까 했겠죠. 그럼 했을 때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요. 이거 문제가 애초에 좀 함정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정을 먼저 빠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진짜 시험에서 함정이 안 빠지니까요. 뭐가 나오셨나요? 답이 나오면 답 나온 대로 잘한 거고 틀렸으면은 다음번에는 덜 신경 쓰면서 하면 되는 거고. 뭐 나오셨어요? 한 명 하면 다 물어본다. 뭐 나왔어요? 아무도 안 구했어요 답을? 모르겠다고요? 그냥 생각했을 때 답 뭐가 나올 것 같아요? 5분의 1, 6, 6, 5분의 5 6개 정도? 감각으로 풀지 말랬죠? 수학 문제 풀 때 우리 감각 풀면 안 돼요. 얘들 봤더니 뭔가 애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시험 볼 때 이게 나왔다 하면 이제 대충 여기 이만큼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쌓아보고 해보고 했더니 몇 개 나왔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요. 자 했을 때 얘 같은 경우 일단 답을 알려드리면 6분의 1이에요. 자 그럼 6분의 1배라고 했을 때 왜 6분의 1배인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제 왜 6분의 1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각기둥이랑 각불 걔네들의 부피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얼마큼 차이 났어요? 3분의 1. 어떤 여기서 이 사각기둥이 있을 때 사각뿔이 있을 때 이 사각뿔을 우리가 지금 한 번 넣었더니 이만큼 채웠고 두 번 넣었더니 이만큼이 됐고 세 번 넣었더니 이만큼이 돼가지고 이 사각뿔일 때 이 사각뿔과 삼각뿔이래 사각기둥 얘네들의 지금 부피가 지금 세 번만큼 차이가 났어요. 3분의 1만큼 얘한테서 얘가 되려면 3분의 1배를 해줬고 얘가 얘를 내면 3배를 해줬고 이런 관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다들 많이 헷갈리는 게 방금 그거 같은 문제에서 얘네들 지금 얘네가 우리가 뿔이랑 기둥은 부피가 3배, 3분의 1배만큼 차이가 난다 했으니까 3분의 1배지 않을까? 근데 뭔가 3분의 1배라기에는 얘가 너무 얇아 라고 하니까 5분의 1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하겠죠? 그럼 했을 때 얘는 왜 6분의 1배가 됐냐? 원래 우리가 지금 방금 뭐였냐면 사각뿔일 때, 사각기둥일 때 밑면이 지금 똑같았어요. 밑면은 그대로나 위에만 지금 뿔이냐 기둥이냐의 차이였어요. 근데 봤을 때 여기선 얘는 지금 했을 때 얘는 지금 삼각뿔이야. 근데 얘를 다시 우리가 펼쳤을 때는 사각기둥이 됐어. 지금 얘는 여기 있는 이 밑면과 이 밑면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야. 하나는 삼각형이었고 하나는 사각형이었고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바꿔서 봤을 때 원래는 어떤 얘들 사각기둥 있다고 했을 때 이 사각기둥 부피에다가 거기다 3분의 1만큼 해주면은 얘네들 뿔이 됐지만 근데 얘는 삼각뿔이 됐으니까 이 사각뿔이었던 사각기둥에서 이 사각뿔에서 얘네들의 반띵만큼이 삼각형인 거잖아. 여기서 이 사각형에서 반만큼만 채워진 거기 때문에 거기다 한 번 더 2분의 1을 해가지고 얘가 6분의 1배가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 그림을 잘 봐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림 문제를 풀 때에 얘네들 그냥 뿔이랑 기둥이랑 3분의 1배 차이 나니까 3분의 1배가 아닐까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삼각뿔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각기둥이 됐으니까 얘네가 더 차이가 날 거여가지고 원래 삼각기둥이랑 삼각뿔이었다면 얘네들은 3분의 1배 차이가 났겠지만 얘는 지금 사각기둥 바뀌면서 얘가 지금 밑면이 더 커졌기 때문에 2분의 1배를 더 해줘가지고 6분의 1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마지막 총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 뒤에 단원 마무리 부분 이 단원 마무리 부분까지 풀 건데 우리 지금 여기 앞에서 평면도형에서도 그렇고 뒤에 입체도형에서도 그렇고 시험은 변형의 연속이라고 해가지고 저 그림들 그림만 모여져 있는 간단 그런 문제들은 지금 안 풀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안 푸는 이유가 얘네들 그냥 그림을 보겠다라는 의미인 거야.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그림들이 시험에 나올 거다
그림들이 어떤 게 나올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니까요. 일단 오늘 집 가서는 뭘 풀어오시냐? 우리 지금 안 풀었던 것들 있죠? 지금 우리 진도 나가면서 안 풀었던 것들이랑 그리고 어디까지만 풀어오시는 거냐면 단원 마무리 여기 이 팝콘 문제 맞나? 팝콘이 맞나? 응, 팝콘 문제까지 여기 팝콘이 아니구나. 그 뒷장가 미안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원뿔이랑 반구까지 있는 문제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 원뿔이랑 반구 있는 문제까지 여기까지 싹 다 풀어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만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세요. 일단은 근데 문제를 풀어 오셔야 내가 설명을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문제를 분석해두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너네가 문제를 풀어와야지 분석을 너네가 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멘틀 문제, 여기 멘틀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멘틀의 부피를 물어봤어. 그 멘틀을 봤더니 멘틀은 여기만큼이래. 이만큼. 우리는 얘가 지금 여기 부분에 지금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 이렇게 생긴 도형이 뭔지 알아? 이런 부피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줘야 돼? 이렇게 봤더니 이게 크게 봤더니 얘는 이 지구라는 게 땅이 둥글다, 땅이 구 모양이다, 지구란 말이야. 이 지구를 얘를 우리가 이게 8분의 1만큼 똑 떼가지고 지금 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 9의 8분의 1만큼을 구해가지고 이만큼의 부피를 구해주고 거기서 얘의 부피만큼을 빼주면은 여기 있는 멘틀의 부피만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공식이 부피, 우리 9의 부피 공식은 우리 아까 이거 썼어요. 모르면은 지금 찾아가지고라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외워져. 다른 애들이 말하고 있는 거 말고 자기가 외워야 돼요. 그럼 얘는 우린 지금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근데 얘네가 지금 얼만큼인 거야? 얘를 8등분 한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거기다 곱하기 8분의 1까지 해줄 거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얘 부피가 얘 큰 거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r 여기서 제 큰 거의 반지름은 몇이에요? 10 하기 10의 세제곱 거기에다가 제 작은 애 안쪽에 있는 애는 반지름이 6의 세제곱 계산해가지고 둘이 빼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얘를 8분의 1만 보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얘가 요만큼을 떼준 게 이게 그냥 8분의 1만큼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얘는 또 띄워가지고 보여줘가지고 여기 이 지구에서 여기 윗부분이 멘틀 부분을 여기를 안에는 윗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건 그냥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꼭 떼가지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 모양의 행성 모양에서의 멘틀의 부피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지구라는 구 모양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이 겉에는 지금 멘틀이 있는 거고 안에는 핵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체에서 이 안에 있는 핵만 똑 떼달라고 해줬던 거니까 얘는 그냥 9로 봐줘가지고 8분의 1 할 거 없이 그냥 얘로 풀어가지고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은 각자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팝콘 문제. 팝콘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나라중 학교 쌤들이 좀 이런 문제를 좋아하거든.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좀 자주 내더라고. 이렇게 이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걸 좀 변형을 시키는 거를 좀 볼게요. 그래서 뭐 얘가 뭐 팝콘 기계를 하는데 여기 있는 건 좀 중요하지 않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 원기둥이랑 원뿔 중에서 제작 비용이 적은 것을 고를 거래. 제작 비용 우리가 만드는데 돈을 조금만 쓰겠다는 거야. 그럼 봤더니 가랑 나랑 봤을 때
용기의 부피가 작을수록 제작 비용이 적고 부피가 같을 때는 건널비가 작을수록 제작 비용이 적다고 하니까 우린 얘네들 지금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부피도 구해봐야 되는 거고 건널비도 구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럼 일단 가는 지금 무슨 도형이야? 원기둥. 원기둥의 우리 부피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원기둥 부피는 우리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니까 얘는 64파이 곱하기 높이 5 계산하면 320파이. 그다음 나의 부피도 구해볼게요. 나는 무슨 도형이야? 원뿔은 우리가 밑넓이 64파이 곱하기 높이가 15 거기다가 뭐 해줘야 돼? 3분의 1. 그럼 얘 했을 때 64 곱하기 15 하지 말고 우리 15랑 3을 약분되잖아. 약분해주니까 1, 5. 그럼 얘는 320파이. 그럼 이땐 얘는 지금 가랑 나랑 부피가 둘 다 어때요? 똑같아요. 문제에서 얘네가 부피가 더 적을 때 우리가 더 조금 쓴다고 했는데 제작 비용 적다고 했는데 부피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뭘 봐야겠어? 건널비를 보겠다는 거야. 그럼 건널비를 구해줄게요. 일단 우리 원기둥의 전개도는 원기둥은 원 두 개랑 그 다음에 직사각 하나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걔의 전개도는. 그럼 했을 때 얘 지금 우리가 건널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얘는 밑넓이가 8이니까 얘는 여기는 64파일 거고 파이 r 제곱이니까. 그 다음 얘 이때 직사각형의 건널비는 이때 우리 여기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원주. 그러니까 몇 파이야? 16파이. 2파이 r이니까 그럼 여기 16파이고 여기는 높이가 5cm라고 했으니까 이때 여기의 넓이는 80파이. 그럼 지금 우리 밑면끼리는 합동이니까 64파이 더하기 64파이 더하기 80파이 해주니까 208. 그럼 이렇게 해서 각거를 먼저 구했고 그 다음 나는 지금 무슨 도형이야? 원뿔. 그 원뿔도 구해주면 원뿔은 그 밑면 하나 빼야 되지 않아요? 바꿔나는 거. 얘 뭔데? 얘는 지금 문제 보면은 얘 거기 보면은 원기둥인데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팝콘을 그 담는 봉투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은 여기 지금 위에 부분이 만약에 뭔가 우리가 포장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윗부분도 뭔가 빨간색으로 저런 포장지가 돼 있었겠지. 근데 얘는 보니까 지금 위에 포장지가 없이 뚫려 있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애라는 거야. 얘는 지금 위에 뚜껑은 벗겨놓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여기 뚫려있는 어떤 원기둥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러면은 위에는 포장할 게 없는 거지. 그럼 위에는 포장할 게 없는 거니까 얘는 밑면을 하나만 쓰면 돼가지고 밑면을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얘는 80파이랑 64파이 더해줘가지고 144파이. 재훈이 잘 찾았어.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제 원뿔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뿔의 건널비는 얘네들 원이랑 부채꼴로 해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는 여기 원 부분이 비어져 있지. 우린 얘도 마찬가지로 얘 건널비를 구할 때는 뭐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부채꼴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부채꼴만 구할 건데 얘는 그럼 부채꼴만 구할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17cm고 그럼 여기의 이 호의 길이는 원주랑 똑같았으니까 여기 원주는 16파이. 그 다음 여기서의 R은 17로 봐야 되는 거예요. 8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17 곱하기 16, 2분의 1 아래링 2분의 1 곱하기 16파이 곱하기 17이니까 얘는 8파이 곱하기 17이라서 136파이. 그럼 아까 각거는 우리가 얘네 지금 넓이 구하는데 몇이었지? 얘는 144파이였고 얘는 136파이였으니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 돈을 더 조금 쓰는 걸 말하자 했으니까 여기서는 136만 더 적게 쓰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2번은 내가 이렇게 이거를 적었는데 이거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는데 뭔가 청소를 해주시는 분께서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주신 것 같네. 이따가 내가 다시 접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12번은 아까 내가 어저께 이거를 뽑아놨었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좀 꾸깃꾸깃 접어놔서 꾸깃꾸깃 해놨더니 뭔가 버려주신 것 같아. 그 다음에 11번. 다음 11번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얘는 이렇게 얘네 과학적인 원리도 조금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너네 그 유레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 네. 뭔데? 저거 그 수업이랑 맞아요. 이거 부피 이런 걸로 나왔어요. 어떤 아르키메데스였나? 아무튼 어떤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한테 이제 우리가 좀 역사적 지식을 하나 같이 알려주면은 어떤 이제 왕 이런 사람들은 금을 좀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금을 이제 어디선가 뭐 좀 갖고 와가지고 그 세공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너네 이거 이 금으로 뭐 만들어 와라 라고 한 거야. 근데 뭔가 이제 그걸 만들어 갖고 왔더니 뭔가 내가 준 금보다 너무 적은 거야. 근데 이거를 뭔가 추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너 이거 떼먹었지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이 금을 진짜 떼간 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저희 얘한테 그 학자한테 시킨 거야. 너 얘가 지금 이거 떼먹고 있는지 아닌지 너가 알아볼 수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걔한테 시켰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목욕을 하러 들어간 거야. 목욕을 하러 잘 딱 들어갔는데 잘 들어가니까 갑자기 물이 넘쳐 흐른 거야. 그래서 걔가 그때 유레카 하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너네도 목욕탕을 가면 너네가 들어갔을 때 물이 넘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들어간 부피만큼 그 물의 부피도 같이 흘러나갈 거다. 부피만큼 넘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여기서도 너네가 뭔가 뭐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 구슬 같은 거나 뭘 넣을 거야. 그럼 그 물은 우리가 뭔가 넣어줬으니까 그 물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있지. 그 문제. 그거를 얘기하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의 어떤 원기둥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13cm만큼 물이 채워져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구슬을 넣었어. 그랬더니 구슬을 넣었더니 뭔가 그런 물이 얼마큼 올라갔겠지? 그럼 그 올라간 게 얼만큼이 됐냐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원기둥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원기둥 같은 얘는 지금 밑면의 반지름, 밑면의 넓이는 밑면의 넓이는 36파이야.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13이지만 일단은 그냥 13cm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얘네들은 지금 구슬을 넣은 만큼 건널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뭐가 커지는 거야? 그 부피만큼 늘어나는 거야. 우리는 저 구슬이 부피가 얼만큼인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야. 우리 구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그럼 r이 몇인데 지금 여기서는 가연아? r이 몇이에요? r이 몇이에요? 지금 구슬의 r이 몇이냐고요? 3이요. 그럼 얘는 3의 세제곱 했을 때 우리가 이 구슬의 부피, 하나의 구슬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구슬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곱하기 3만큼을 해서 저 구슬 3개의 부피를 먼저 구하겠다는 거야. 그럼 계산해주면 우리 3의 세제곱은 27. 거기다 또 3 곱하니까 81에다가 3분의 4 곱하니까 약분돼가지고 108? 이게 맞나? 네, 암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암산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 구슬의 부피가 108파이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럼 얘를 우리가 구할 때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구슬의 부피가 108파이고 원래 만약에 내가 지금 얘의 부피를 먼저 구한다고 치면 일단 얘네 이 원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도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이 원기둥의 부피가 궁금해. 그럼 얘는 밑넓이인 36파이 곱하기 높이 13 계산해주면 계산하면 4, 6, 8
그때는 얘는 468파이가 되는데 이때 지금 원기둥의 부피가 468파이야. 근데 내가 얘한테 이 108파이만큼 더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 구슬이 채워진 저 원기둥의 부피는 576파이라는 애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때 얘가 지금 늘어갔을 때 부피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냐면 연우야 물의 높이를 물어봤어요. 그때 넣었을 때의 물이 지금 조금 올라갔을 때 그때의 높이를 물어봤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부피라는 거는 민날비 곱하기 높이잖아? 지금 높이는 새롭게 더 늘어난 높인 거잖아. 우린 그 높이를 모르니까 민날비 36파이 곱하기 높이 모르니까 그 h가 는 576파이가 되는 그때를 찾아라 라고 해서 h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얘를 나누기를 해주면은 16이 나오거든. 일단 얘를 먼저 알려준 이유가 지금 일단 우리가 맨 처음 저 원기둥 맨 처음 그냥 우리가 지금 민날비가 6cm고 높이가 13cm일 때는 그때는 민날비가 36파이인데 근데 얘가 지금 높이가 곱하기 13이니까 그래 이 둘의 부피를 구해서 먼저 576파이라는 걸 구했고 576이 맞았나? 이 둘을 곱해서 468파이가 됐고 나는 여기 원기둥에다가 지금 구슬을 3개 넣었으니까 그 구슬 3개만큼의 부피는 108파이니까 여기다가 얘를 넣었으니까 그때 부피가 576파이가 되더라. 마지막 얘가 지금 576파이가 됐는데 그럼 이때의 높이를 물어본 거니까 이때의 이 원기둥의 높이를 물어본 거니까 우리 원기둥의 부피는 민날비 곱하기 높이를 해준 게 576파이가 되는 그때의 높이 h를 이렇게 이거 둘을 나눠가지고 구해준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구해줘도 괜찮고 지금 16cm가 된 거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우리가 민날비 곱하기 높이를 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높이가 원래 13cm였던 게 16으로 늘어난 거잖아. 3cm만큼 늘은 거지. 그럼 걔는 그 3cm를 먼저 어떻게 빨리 구해줄 수 있냐면 내가 지금 108파이만큼만 늘어날 거야. 부피가 108파이만큼 늘어날 거거든. 근데 그 부피라는 거는 민날비 곱하기 높이였지. 우린 지금 이 밑면의 넓이는 36파이였는데 근데 얘가 지금 108파이만큼 36파이였던 게 여기다 곱하기 높이를 몇을 했더니 108파이만큼이 되는 그 부피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36 곱하기 3을 하면 108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밑면이 36파이였던 원일 때 높이가 3cm만큼 더 늘겠다는 거. 왜냐면 108파이만큼만 더 늘면 되는 거니까 부피가. 우리가 높이가 3cm만큼 더 늘었네? 근데 원래 얘네들의 높이가 13cm였어. 근데 난 거기서 3cm만큼 더 늘은 거니까 얘는 16cm만큼이 될 거구나 라고 구해줘도 괜찮고 방법은 지금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얘를 그냥 조금 더 완벽하게 난 계산하는 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피로 여기 처음 부피 구해주고 얘를 넣었을 때 부피를 구해줘가지고 그럼 이때의 얘 민날비 곱하기 높이가 576이 되는 때 그래서 h를 구해줘도 괜찮고 또는 얘가 지금 어차피 108파이만큼만 부피는 108파이만큼만 늘 건데 부피라는 건 우리가 민날비 곱하기 높이 민날비 곱하기 조금 더 늘어난 그 높이만큼 곱한 게 108파이니까 얘는 3cm만큼 늘 거다. 그 원래 13이었는데 3만큼 늘었으니까 16cm가 될 거다 라고 구해줘도 괜찮고 자기가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다들? 표정이 다들 좀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들 집중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쉬었다가 다음 문제들 풀